그 어떤 10분보다도 알찬 10분 뉴스아이키 갑타임. 청취율 조사 기간 중에 130만을 달성하실 네. 오윤혜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왜 요정자를 빼셨어요? 예, 130만 요정. 네, 감사합니다. 오윤혜입니다. 네, 지금 왜 요정자 때문에 저희들이 웃었냐면 네. 지금 정세현 장관님이 네. 나가시면서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네. 당신이 요정이라는 사람이요? 요정이라는 당신이 요정이라는 사람이요. 요정처럼 생겼군요. 이러시면서 너무 칭찬해 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습니다. 예, 정세현 장관님이 참 뭐 연세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이렇게 품격 있는 위트, 네. 유머를. 네. 사실 정세현 장관님이 아까 이제 본방 쭉 들어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사실은 굉장히 화가 좀 나셨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대북 정책이 91년 이전으로 남북 관계를 되돌려놔 버렸다. 네. 그게 바로 그 소위 남북 간의 특수관계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인가요? 의 네. 말로 나타난 거다라고 해가지고 네. 정부는 뭐 하는 것이고 민주당은 왜 이럴 때 정부를 더 세게 비판하지 않느냐고 일갈하고 가셨어요. 그러셨구나. 보수는 안 보다 요거는 이제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보고 온 뉴스 어떤 게 있으신가요? 어젯밤에 PD수첩을 그냥 잠깐만 보고 끄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너무 흥미롭고 너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제가 끝까지 봐서 안 보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식마다 5.18 민주화운동, 한국자유총회, 광복절 기념식 너무 헤아릴 수 없는데 모든 기념식마다 외쳤던 단어가 있습니다. 두 글자 뭘까요? 자유? 자유입니다. 네, 자유. 정말 자유를 너무너무 많이 외치신 분인데 이 자유를 정작 대한민국 국민, 특히 대통령실을 비판하는 언론, 단체, 개인에게는 이 자유가 아예 공산주의만큼 없습니다. 아주 심각하게 침해를 당하고 있는데 9.18 PD수첩이 99%의 비밀, 재판 없는 처벌, 압수수색이라는 내용으로 어제 방송을 했었어요. 보니까 2022년 한 해 동안 압수수색 영장 청구 건수가 거의 40만이에요. 39만 6,807건인데 40만 건. 이게 10년 가까이 어느 정도냐면 4배 정도 증가한 건데 체포나 구속영장은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과 아주 대조적으로 영장만 이렇게 4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만. 맞습니다. 지난 11월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신모 씨는 갑자기 연고도 없는 부산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러 왔다고 똑똑똑합니다. 도대체 뭐 때문이냐, 난 부산에 연고가 없다라고 했더니 이분이 한 커뮤니티에 대통령에 관한 비판하는 글을 작성했고 이를 본 누군가가 부산경찰청에 고발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와서 집안을 막 압수수색하기 시작해요. 근데 결국 발견된 위험한 물건이라고는 굳이 찾자면 물총? 없었던 거죠. 워터밤에서 쏘는 그 물총?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심적으로 위축되고 내가 한 개인으로서 대통령을 막 죽이겠다 이것도 아니고 비판하는 글을 썼을 뿐인데 압수수색이 들어와 버리니까 너무 놀랬고 2022년 5월에는 의뢰받은 사건 때문에 이제 변호사 이종창 변호사가 총포류 관리법을 계속 검색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6개월 후에 용산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게 됐고 당시에 실탄 분실 사건을 수사 중이었어요. 대통령실에서 실탄 6발 분실됐었잖아요. 분실됐었죠. 아직도 못 찾았을 거예요, 아마. 보니까 포털 사이트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이걸 검색한 사람들. 총포류 관리법, 뭐 총기, 실탄 이런 것들을 검색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이거 압수수색까지 진행하고 너 무리한 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경찰은 당사자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겠으나 뭐 어쩔 수 없었다. 뭐 적법한 절차였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개인을 떠나서 최근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 관련해가지고 언론사나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주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스버스, 뉴스타파 해가면서 이제 봉지욱 기자님 같은 경우에는 개인 그 봉지욱 기자님 집을 압수수색할 당시에 6살 딸을 등교시키는 그 순간에 이제 마주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딸을 등교하고 내가 바로 압수수색에 응하겠다라고 했는데 단박에 거절합니다. 그래서 그 딸아이가 보는 앞에서 다 또 그런 일이 이루어져요. 굉장히 그 인권이라든지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무리하게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뭐 MBC, JTBC 등 특히 MBC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여성 기자의 속옷이 들어있는 옷장까지 뒤지는 압수수색이 또 있었잖아요. 당장 MBC 기자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러면서 이 혐의는 바로 윤석열 대통령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직 검사 중 한 분이 PD수첩과 익명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받기가 쉽다. 이 검찰에서 소설을 써도 모른다. 네.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 받는 것이 얼마나 쉽고 검찰에 의한 조작까지 가능한지를 증언해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무리하게 그런데 반면에 아무리 사회적으로 큰 해악을 끼쳤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근들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고 증거가 없고 또 그러므로 소명이 안 됐다면 사건이 종결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이 기울어진 저울이 너무너무 심각하다. 전반적인 검토와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압생영장 발부율이 몇 프로? 99%. 검찰이 청구하면 압생영장 발부율이 99%예요. 그냥 자동문이란 얘기죠. 자동문. 네. 그냥 검찰이 사실상 압생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체포영장하고 구속영장은 왜 발부율이 과거에 비해서 점점 떨어질까요? 네. 여전히 저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불구속으로 수사하고 재판한다가 네.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바뀌었어요. 네. 불구속 수사 원칙, 불구속 재판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딱 나오면서 원칙이 이런 거구나. 불구속이 원칙이구나. 불체포가 원칙이구나. 네. 라고 하는 게 하나가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구속영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즉 영장실질심사라고 하는 판사 앞에서 검사와 피의자가 나가서 저는 압수수색 구속영장 발부할 사유가 있습니다. 검사는. 그러고 이 사람은 구속영장 발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판사 앞에서 공방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이 형사소송법에 선언돼 있지 않다는 게 하나. 네. 두 번째는 판사 앞에서 심리받지 않습니다. 그냥 서면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러니까 네. 거짓말을 해도 판사가 이게 거짓말인지 정말인지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압생영장에 나와 있는 혐의 사실과 공소장에 나와 있는 혐의 사실과 네. 재판이 끝났을 때 결론이 난 판결문에 나와 있는 범죄 사실이 다 다른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럼 한 개인한테는 이게 치명적이잖아요. 치명적이죠.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압수수색 영장에는 미국 광우병 의심 소고기를 한우로 속여서 팔았다 내지는 호주산으로 속여서 팔았다라고 하는 게 압생영장에 들어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면서 그 축산업자는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 공소장에는 네. 그 얘기가 다 빠지고요. 유통기한을 어겼다라는 것만 나와요. 근데 어떻게... 판결은 유통기한 어긴 것도 무죄 판결이 나요. 이 긴 대법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은 그 집안은 파산했습니다. 파산.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그래서 압생영장도 네. 그 법관 앞에서 심리를 하자. 압생영장 발부 그 구속 영장 실질심사처럼 압생영장 실질심사를 하자 그랬더니 네. 검찰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안 된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완전히 말도 안 된다. 수사의 밀행성에 뭐가 된다. 그러니까 몰래 압색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건 네. 밀행성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압생영장 실질심사를 하면 밀행성에 문제가 된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압생영장 할 때는 판사가 검사를 불러서 이게 맞아 틀려 하고 물어보는 거지 네. 압색의 대상자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압색 대상자를 불러서 그 얘기를 물어보면 사실 다 증거를 인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밀행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압생영장 실질심사는 말이 안 된다라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의 또 명예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힘들게 쌓아온 이 민주적인 시스템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렇게 무리하게 가는 거는 굉장히 안 된다. 자, 예. 네, 그리고 제가 끝인사를 못할 것 같아서 미리 얘기하지만 오늘 언론화서 시즌3가 시작합니다. 9시에. 시즌3 네, 드디어. 시작합니다. 9시에 언론화서 함께해 주시고 네. 두 번째 뉴스는 또 이제 서울대 법학 79학번 동기분들은 아주 신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야, 너는 성렬이한테 뭐 하나 못 받았어?
동기분들. 뭐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아. 여기는 이제 우리 신변님은 서울대긴 하지만 법학과가 아니라서 지금 채택이 안 되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공석인 국민권익위원장에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 법학과 79학번 동기입니다. 네. 보니까 대통령의 동기 친구분들이 정말 많아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완규 법제처장, 석동현, 이상인, 뭐 임요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 한 자리씩 하고 계십니다. 네. 그렇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김용빈 변호사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그다음에 이상인 변호사 방통위원이죠. 네. 이완규 법제처장, 장모 최은수 씨 형사사건 법률대리인 하셨던 분이고요. 감사위원 이미현 변호사, 사무총장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총장 석동현 이번에 출마한다고 그만두셨고요. 네. 근데 이번까지 전부 다 서울대 법대 7학번 대통령 대학 동기예요. 네. 대한민국 공직은 동기회 기념품인가? 정말 사사롭다. 3부에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프타임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